부부관계에서 와 진짜 이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그렇게 싸우고 나면 우리 보통 뭘 합니까? 입 싹 닫고 며칠이고 냉전 들어가죠. 누가 먼저 사과하나 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수라는 거 아십니까? 부부싸움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딱 24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 그래도 내 표는 당신밖에 없구나 이렇게 좀 더 관계가 단단해지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24시간 안에 관계를 살리는 기적의 행동 딱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그냥 나가시면 찾기 어렵습니다. 구독하시고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단순한 감정 충돌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감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부딪히는 순간이죠. 심리학자 고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의 내용보다 싸움 후의 복구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즉 싸웠다는 사실보다 싸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왜 24시간이냐면 인간의 감정은 약 하루 정도의 생리적 반응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이건 위협이다 이렇게 인식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그럼 그때 싸운 일이 사건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즉 24시간 안에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음 싸움 때 예전 감정의 찌꺼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그래. 그때도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 자주 하잖아요. 바로 감정의 누적 그리고 관계의 부식 과정입니다. 싸움 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최악의 행동 3가지가 있는데요. 침묵의 전쟁. 이 사람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난 절대 말 안 해. 감정이 아니라 권력 싸움입니다. 내가 더 다쳤으니까 네가 먼저 와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침묵은 화해가 아니라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 한 줄의 결론이 정서적 단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하는 착각을 하는데요. 시간은 감정을 잊게 하긴 하지만 치유되지는 않아요. 상처 위에 먼지를 덮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터집니다. 부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 일은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아직도 싸움의 원인이라면 그건 지나간 일이 아니라 방치된 상처입니다. 감정 대신 이성으로 설득하려는 행동도 하죠. 그땐 내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논리적인 설명이지 감정 회복이 안 됩니다. 부부싸움 직후에도 뇌가 감정뇌로 완전히 장악된 상태예요. 논리나 사실은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이해받는 느낌이죠. 그렇게 느꼈구나. 이런 감정의 수용, 한 문장이 싸움을 관계로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메시지 한 줄을 먼저 보내는 것. 예를 들어 오늘 말 너무 세게 한 거 미안해. 나도 너무 화나고 속상했어. 우리 싸운 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잠이 안 오더라. 여기에서 핵심은 사과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나도 마음이 아팠어.
우리 관계가 너무 소중해.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한 줄이 상대의 방어막을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싸움 이후 사람은 모두 공격받았다는 느낌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나도 상처받았다는 그 진심을 나누는 겁니다. 한 부부 상담 사례가 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무시했어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일하느라 힘들게 들어왔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잤고 둘 다 먼저 말하면 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버티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카톡을 보냈어요. 어제 내가 너무 서운해서 말이 심했어. 근데 사실 당신한테 화난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너무 외로운가 봐. 한 문장에 남편이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리고 바로 답장을 보냈겠죠. 나도 미안해. 요즘 나도 좀 지쳐서 그랬던 것 같아. 끝이에요. 이 한 줄이 냉전의 빙벽을 녹여버린 거죠. 이렇게 24시간 골든타임의 마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맨날 내가 먼저 사과해요. 나만 바보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진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인식하는 그런 넓은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정의 고리를 끊고 관계를 이어가는 건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죠. 사랑은 자존심이 아니라 유대감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먼저 말한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24시간 안에 말을 꺼내고 싶지만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감정 디톡스 메모를 써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냥 한번 메모를 해보는 거죠. 아,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아, 난 지금 너무 서운해. 아, 나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 감정 밑에 진짜 욕구가 있어요. 아, 나는 사랑받고 싶구나, 인정받고 싶구나, 관계 맺고 싶구나, 깊게 연결되고 싶구나. 내가 바라는 건 내 마음을 이해하길 바랬구나. 이걸 글로 써보는 거예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잘못했다 해서 내가 무엇을 원했는가로 시선이 옮겨가요. 헬링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질서를 따를 때 흐른다. 부부관계에서 질서란 서로가 평등하게 대등한 관계를 맺는 건데요. 싸움 후 냉전이 길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부모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해 라는 태도는 상대를 아이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끊기죠. 사랑은 대등하게, 부부의 사랑은 대등하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흐릅니다. 그래서 싸움 후의 회복의 핵심은 다시 부부로서, 남녀로서 대등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작은 나도 아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이미 냉전이 한 달, 1년 이렇게 넘어가셨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어. 그래도 난 여전히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 이 말 한 줄은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다시 여는 말입니다. 관계는 끝났다가 아니라 닫혀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열리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잠자기 전에
감정 리셋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뤘을까? 이 한 문장으로 감정의 찌꺼기가 덜 쌓입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마웠던 순간을 배우자에게 문자로 보내보세요. 감정의 온도도 반복된 표현으로 쌓입니다. 작은 고마움이 싸움을 예방합니다. 만약 싸웠다면 싸움 후에 이 얘기 끝맺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어제 얘기한 거 마무리할까? 이 문장이 관계의 깔끔한 복구 루틴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완벽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할 줄 아는 사람끼리 이어가는 거예요. 싸움은 격렬한 관계 맺기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좀 격렬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다만 그 싸움으로 관계가 멀어지게 할지 아니면 좀 더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들지는 24시간 안에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 어렵지 않아요? 한숨 크게 쉬고 나 오늘 마음이 좀 아팠어. 이렇게 도닥이는 말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좀 돌보는, 감정하고 좀 거리가 살짝 있어서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넓은 상태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좀 계속 다시 숨쉬고 다시 숨쉬고 다시 숨쉬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여유를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관계 노하우가 고유한 우리 부부만의 고유한 관계 노하우가 개발이 될 것입니다. 저는 힐링 공부 한 30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해왔던 공부들을 관계에 적용해서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도움되길 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